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점검할 게 많아 보입니다.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 시장이 어렵죠. 특히 그 미국 시장이 5월선에서 안 빠지려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하지만 계속 밀립니다. 근데 요 근래 미국의 존재가 하고 중국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하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저께 하웨이 제재를 싹 완화시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희토류를 건드리는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희토류라는 것은 중국에서 전 세계의 95%를 생산하지요. 근데 그중에 80%를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하는데 이번 관세 목록에 희토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희토류가 그러면 중국만 생산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사실은 희토류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개발해서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생산하고 싶어도 트럼프 임기 내에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트럼프 임기 내에 무역 문제 해결을 못하면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되고 도둑을 잡기 위해서도 퇴로를 열고 잡아야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중국이 쥐일까요? 아니죠. 이번에 히토류 사건을 터지면서 중국이 고양이였다라는 걸 확인시킵니다. 다만 맷집이 약간 다를 뿐이죠. 그 차이입니다. 결국 뭐냐면 죽게 살기로 덤비면 어느 한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무너지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번 미국에서 하웨이 제재를 하루 만에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또 하나의 히든카드를 갖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 제가 중국의 히든카드는 국채 매도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희토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대항을 할래도 결국 싸움이 점점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시장의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건드린 건 정말 실수다. 오히려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전략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면은 이제 월봉이 완성됩니다. 이 월봉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음봉이 커졌고요. 5월선과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달의 월봉은 아래 꼬리를 메워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제가 좀 빨리빨리 갑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옵니다. 얼마 전에요. OECD가 국내 금리 인하를 권고합니다. 근데 KDI에서도 2분기 성장률이 좀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필요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어렵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면 우리가 한두 가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왜냐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라는 거. 두 번째, 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선행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는 뭡니까? 금리 인하는 돈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돈을 풀어서 돈이 유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돈이 안 풀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대출 규제. 이게 얼마나 완화가 나올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나오지 않는 한은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주가를 띄우거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소스로 시장에 뿌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투자가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권고가 맞는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수급의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변화의 수급의 키포인트는 기관입니다. 기관. 예. 왜 기관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056포인트 보면서 과거에 기관이 지켰던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선을 제가 차트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차트에 집어넣어 보니까 기관이 여기서 안 사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56포인트 지지력으로 보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 이 파란색 선이 이게 제가 누적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누적으로 금액인데요. 요 지지할 때 기관들의 행보는 뭐냐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계속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버텨줍니다. 자, 그 시점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죠? 횡보하면서 받았던 지금 시장, 과거의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뭐냐면 기관이 다 팝니다. 다 팔고서 지금 여기서 버틴 거예요. 그렇다면 기관이 갑작스럽게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제가 왜 이제 기관만을 뺐냐면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봤을 때 팔았지만 아직 이 저점 대비로 매수가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기관이 여기서 매수로 전환해야 됩니다. 빠지더라도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은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관이 한 번 팔았다 샀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수는 이 자리죠. 그렇다면 결국 기관들의 행보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잡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키우면서요.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는 2050선 놓쳤고요. 코스닥은 700선 놓쳤습니다. 지금 699선까지 내려가 있네요. 비탈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다양한 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비옥하고 탄탄한 평지가 나올 때까지는 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공감텐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